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제 계속 이어서 찍고 있지만 여러분을 끊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일 텐데요. 자, 오늘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 파트,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울 때 교점이 2개인 경우, 교점이 1개인 경우, 그 다음에 교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자, 교점이 1개인 경우, 즉 접선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접선을 따로 이제 띄어서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원을 제가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원이 있어요. 자, 이 원이 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접선을 잡았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교점이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아이를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연결했을 때 이 아이는 수직 조건이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자, 구했을 때 그 거리하고 r하고는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번 파트는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조건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원 위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원 위의 점, 이걸 이제 접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 위의 점이 주어지는 접선, 주어지는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문제. 자, 이렇게 총 3가지 조건에 따라서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이 3가지를 따라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접근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원 위에 점이 주어지는 문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원 위의 점을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접점이 자, x1, y1으로 자, 주어지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때 자, 1개 정도의 공식을 외웠으면 좋겠어서요. 자, 여러분에게 이 공식을 하나만 유도를 해드리고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입니다. 가장 기본 형태의 그림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는 겁니다.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이다. 원의 중심이 0,0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자, 뭐가 주어지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접점이 주어져요. 원 위에 점이라는 얘기죠. x1, y1이 주어지는데 이 접점에서 이 원 위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L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공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는 자, 이 x1하고 y1이라는 아이를 이 원 위에 점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x1 더하기 y 곱하기 y1은 r제곱이다가 바로 이 초록색의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원이 있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이 아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이에요. 원의 중심이 마찬가지로 0,0이고요. 이 원 위의 점이 이제 3,4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이 위에서의 이렇게 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 x자리가 xx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다가 3을 써주고 y자리 하나에다가 4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3x 더하기 4y는 25다라는 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왜 그런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원 접점이 나왔다 그러면 원의 중심하고 항상 뭐예요? 수직 조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주황색 있죠? 요 아이의 기울기를 일단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라고 치면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보이시죠? 이 아이를 갖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x1분의 y1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요 아이가 x1분의 y1이면 이 초록색은 수직 조건을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초록색 아이의 기울기, 우리가 진짜 구하려고 하는 이 찐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이 초록색에 대한 것은 정보가 다 나온 거예요. 기울기 조건도 있고 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쓴다고 치면 여기는 y는 마이너스 y분의 x1, 그쵸?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빼기 x1 더하기 y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y1을 곱하면 y 곱하기 y1은 마이너스 x 곱하기 x1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x 곱하기 x1 더하기 y 곱하기 y1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원 위에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자 r제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 위치가 바로 뭐인 거예요?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최종적인 결론 x 곱하기 x1 더하기 y 곱하기 y1은 r제곱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원의 중심이 0,0이고 원 위에 점인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자, 여기가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원 위의 점은 맞는데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땐 어떻게 풀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접근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접근법. 자, 일단 이게 접점이죠. 접점은 원의 중심하고 항상 몇 도로 만난다고요?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예요? 기울기를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조건은 기울기는 뭐인 거예요? 이 아이하고 무슨 조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한 점은 당연히 뭐인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접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바로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꼭 원 위의 점이 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고 약간 평행이동이 된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수직 조건과 한 점을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문제를 통해서 잠깐 한번 접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페이지는 넘겨서 여기는 필수 유형이 여기 보면 여기는 여기 보면 이제 대표 유형 2번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유형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2번을 보면은요. 자, 접점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 거니까 원 위의 점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푸나요? 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일단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이고요. 여기 위의 점 자, 몇 컴마 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아이는 원의 중심이 0,0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공식에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x, 왜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y좌표는 1이니까 1 곱하기 y는 2다. 이게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2번처럼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그 다음에 빼기 4y 플러스 8 이퀄 0이다. 그리고 여기 위의 점까지는 맞아요. 그쵸? 위의 점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위의 점, 접점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의 중심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거 옮겨주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 3은 9, 그 다음에 2, 2는 4. 우리 여기는 연습 많이 했던 파트죠. 그래서 여기를 5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원을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자, 좌표평면이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원을 일단 그리고 원의 중심을 마이너스 3,2라고 두고요. 원 위에 한 점을 아무 곳이나 잡아서 마이너스 1,3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 내가 구하려고 온 이 노란색 직선을 L이라고 두면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죠? 접점이 나오면 원의 중심하고 항상 뭐예요? 수직 조건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면 요 아이의 기울기는 그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1 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 노란색 요 아이의 기울기는 수직 조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2분의 1이니까 이 아이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기울기에 대한 조건과 이 한 점에 대한 조건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에 x 한 점 대입하면 플러스 1 더하기 3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 이 아이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문제인가요? 원 위에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는 공식 하나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 외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기울기는 수직 조건으로 찾으시고 나머지 한 점 같은 경우는 접점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갖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지워보도록 할까요? 여기를 지울까요? 자, 두 번째, 자, 기울기가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다른 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에 접하는 접선 중에서 기울기를 정해준 거예요. 자, 기울기를 자, m이라는 값으로 일단 정해진 값을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제가 만약에 접선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기울기가 정해져 있으면 이쪽하고 평행한 아이가 위쪽에도 존재하면서 아래쪽에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하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가 존재하게 되냐면 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기울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y절편만 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겠죠. 그때 이걸 어떻게 푸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이 아이 접근법은 이렇게 두는 거죠. y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울기는 두시고 그 다음에 y절편을 어떻게 두는 거야? 미지수로 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y절편은 제가 이제 k라고 놔볼게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의 중심하고 이 아이,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뭐죠? 반지름의 길이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 직선의 방정식을 두고 자 나는 D equal R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돼요?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 페이지 보면 대표 유형 1번에 바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 있네요. 그래서 자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다? 10이에요. 이거의 접하는 3x 빼기 y 빼기 1 이퀄 0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평행이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기울기에 대한 조건을 줬다라는 거죠. 자, 이 아이의 기울기에 대한 조건을 파악을 해보면 얘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y는 3x 빼기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라는 값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식을 완성할 때 y는 3x 더하기 뭐라고 두자는 거예요? k다 라고 두고 그러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원과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가 만약에 3이었다고 치면 분명히 이쪽도 있을 거예요. 그쵸? 어쨌든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원리로 풀자라는 거니까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3x 빼기 y 더하기 k는 0 이렇게 두시고 원의 중심은 0,0 반지름은 루트 10이다. 자, 내가 구해야 되는 나에게 필요한 조건들은 모두 다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이 아이를 정리해 봅시다. 루트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쓸게요. 3, 3은 9 더하기 1인 거니까 10 넣어주면 k의 무슨 값? 절대값
이 아이가 반지름인 루트 10하고 똑같아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자, 여기서 절대값 k는 뭐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k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거. 한쪽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10이라는 k값을 갖는다면 이쪽은 마이너스 10이라는 k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는 두 개의 접선이 나오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알고 있는 기울기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y절편을 미지수로 둔 후에 자 d 이퀄 r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맨 마지막 y절편 값을 구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지우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문제. 자, 원밖에 한 점이 이제 A, B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꼴이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원밖에 한 점 P가 있어요. 여기가 A, B다라고 놔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원에서 이렇게 이 밖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또 하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이렇게 몇 개가 나오게 되겠구나, 두 개가 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몰라요. 하지만 한 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울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나는 기울기를 몰라요. 그리고 x 빼기 이렇게 뒀을 때 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뭐예요? a고 플러스 b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됩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되니까 기울기를 또 마찬가지로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똑같아요.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에 어떻게 수직선을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고 또 여전히 반지름하고 어때요? 같죠? 아, 2번하고 3번은 거의 유사하구나. 알고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모르고 있는 걸 미지수로, 알고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모르는 걸 미지수로 둔 채로, 그쵸? 원과 이 원하고 이 직선, 이 접선 사이의 관계식인 d 이퀄 r을 이용해서 마지막 문자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문제를 통해서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넘겨서 여러분 대표 유형 3번이 될 것 같아요. 대표 유형 3번을 보면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아이를 3,1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우리는 기울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제가 m이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한 점은 3,1이니까 x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mx 빼기 y 빼기 3m 더하기 1 이퀄 0이 되는 거고요. 이 아이의 원의 중심은 0,0, 반지름은 루트 5가 되겠네요. 이래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루트 뭐예요? m제곱 더하기 1에 0,0 집어넣으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의 절대값. 이 아이가 반지름인 루트 5랑 같아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양을 봤더니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에게 루트도 절대값도 신경 쓰지 않으려면 이식도 제곱을 해주고 이식도 제곱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아이는 m제곱 더하기 1분의 9m제곱 빼기 6m 더하기 1 이게 될 거고 이쪽은 5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 크로스로 계산을 해주면 이 아이는 9m제곱 빼기 6m 더하기 1은 5m제곱 더하기 5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마저 해주면 4m제곱 빼기 6m 빼기 4 이퀄 0. 자, 이 아이는 2m제곱 빼기 3m 빼기 2가 0이 됩니다. 그러면 2, 1, 그 다음에 2, 1, 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쵸? 아,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기울기는 2분의 1인 아이랑 뭐가 있다? 2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때랑
2분의 1을 집어넣은 식과 뭐를 집어넣은 식, 1을 집어넣은 식,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오게 될 거다? 2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다 다루었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다 다루었는데 선생님이 이 유형의 문제를 살펴봤더니 자, 나름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잠깐 지워볼까요?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보충 문제 같은 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부분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2개의 점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의 점은 이제 x1, y1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은 x2, y2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두 점이 있어요. 이 a, b로부터 자, 이 a 대 자, AP 대 BP가 항상 길이의 b가 m 대 n으로 일정한 점 P의 자취를 구하라 라는 말을 써요.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P라는 아이는 움직일 거예요. 이 P라는 아이가 움직일 건데 그때 이 AP 대 BP의 길이가 항상 M 대 N으로 일정한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럼 이 A하고 B를 자, AP 대 BP가 M 대 N으로 일정하다 그러면 일단 그것의 대표적인 게 P가 여기가 있다고 치면 AP 대 BP가 이렇게 M 대 N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움직이는 점 P 중에 요 한 점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식이 될 수 있을까요? AP 대 BP가 또 M 대 N으로 일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연장선으로 뒀다고 쳤을 때 한 이쯤에 P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P 대 BP가 자, 여기가 AP 대 BP가 이렇게 M 대 N으로 일정한 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P가 움직이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떤 특이한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 P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원이 생기게 돼요. 이 AP 대 BP의 길이의 비를 갖는 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원의 이름을 붙여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이 원은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되냐면 이 P가 자, 뭐를 그리게 된다? 원의 방정식을 그리게 되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두 번째, 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있겠죠. 그쵸?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도 P 중 움직이는 점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도 하나의 점이 될 건데 이 내분점과 외분점 이 두 점의 바로 지름이 되는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지름의 양 끝이 되는 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원이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하나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3,0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라는 아이가 만약에 7,0이다. 이건 꼭 0 아니어도 돼요. 좀 편하게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아이를 자, 이거를 AP 대 BP가 3대 1로 항상 길이의 비가 똑같대요. AP 대 BP가 3대 1인 자 3대 1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자, 원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P는 움직이는 점이죠. 그쵸? 그럼 제가 이 증명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일단 P라는 점을 미지수로 놔볼게요. 나는 P는 모르니까 x, y라고 둬야지. 그리고 AP 대 BP가 3대 1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P는 3BP 이렇게 둘 거고 이 아이는 어차피 길이값이 루트로 나올 것 같으니까 제곱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AP의 뭐는 제곱은 9의 BP의 제곱이라고 두고 계산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해봅시다. 그럼 AP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뭐예요? y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랑 9배의 그 다음에 bp의 제곱인 거니까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 아이는 둘이 똑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9에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9y의 제곱 빼기 x 빼기 3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은 0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를 정리하면 얘는 9x의 제곱 그쵸? 빼기 7이 14 14에다가 9 하면 4, 9, 36 3, 9, 1은 9 126인가요? 그쵸? 그럼 빼기 126x 더하기 7, 7에 49죠. 아, 계산 귀찮아. 49랑 9, 9, 9, 81, 8, 4, 9, 36이에요. 44죠. 그러면은 441 더하기 9y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빼기 6x,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6x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빼기 9 빼기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선생님 계산을 조금 쉬운 걸로 낸다고 한 게 잘 그게 되지 않았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식정리를 하면 9x제곱하고 빼기 x제곱을 하면 8x제곱, 그 다음에 9y제곱하고 빼기 y제곱하면 8y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6하고 플러스 6 하니까 마이너스 120x. 그쵸? 그 다음에 y는 없죠. 그 다음에 441에서 9를 뺄까요? 441에서 9를 빼면 2, 3, 432가 되겠죠. 더하기 43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x 8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 1은 8, 8, 5, 40 그쵸? 더하기 8, 5, 40, 8, 4, 32 그래도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이 되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된 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요 아이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일단 이대로 그냥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쵸?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체 방정식, 이 P의 자체 방정식이 이 녀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자, 어떤 두 개의 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점을 항상 길이의 B가 일정하게끔 나누는 어떤 점이 있을 건데 그 점이 다다다다닥 하고 점을 찍게 될 거예요. M 대 N을 그리면서. 그쵸? 그러면 그 I는 자, 어떤 점이 생긴다? 원의 방정식이 생길 건데 어떤 원의 방정식이냐면 내가 준 이 조건 있죠. 이 조건에 따라서 두 점 A, B를 내분하고 외분하는 I를 양 끝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봐서 이 I하고 동일한지 한번 봐볼게요. 그쵸? 그러면 A라는 아이가 뭐였죠? 3,0, B라는 아이가 7,0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3대 1로 첫 번째 내분부터 해볼게요. 내분은 4분의 3, 7에 21 더하기 3이에요. 그쵸? 외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Y좌표는 0이죠. 그쵸? 그러면 4분의 24니까 6,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외분은 자 뭐분의 2분의 그쵸? 3 빼기 1인 거니까 21 빼기 3이고 여기는 여전히 0이에요. 그쵸? 그러면 18인 거니까 9,0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인 거죠. 이 아이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6,0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9,0이 있는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가는 이렇게 생긴 원이 생길 거란 얘기고 그리고 원의 중심을 잡으면 얘가 뭘까요? 2분의 15,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때요 얘도? 2분의 15, y도 0.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쵸? 근데 마무리를 해주면 이 아이는 x 빼기 2분의 1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요만큼이 길이니까 얘는 2분의 12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9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아이를 전개하는 게 이 아이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15x 더하기 4분의 225 더하기 y제곱은 4분의 9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4분의 216이 되는 거고 4, 5, 20, 4, 4, 16 여기까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요. 이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나는 이 P를 X, Y라고 놓고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식을 완성해야지.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것보다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해서 일단 여기 부분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 요만큼 있죠? 요만큼은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점이 있다. 그 점을 m 대 n으로 일정하게 나누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점은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그 움직이는 점은 원을 그리게 되는데 그 원 이름을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한다. 근데 이 원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그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갖는 원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아폴로니오스의 원까지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원의 방정식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 부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도형의 이동 맨 마지막 단원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자 고등학교 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